센으로 따지면 그냥 A단계. 이거는 모르면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질문해야 돼요. 이건 진짜 아예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라서 그냥 3 더하기 4가 뭔지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야. 고등학생이. 그래서 얘는 바로 들어가줘야 되고 설명. 그 다음에 레벨 2는 뭐냐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쉬운 3점 문제. 그러니까 센으로 따지면은 그냥 B단계의 평이한 문제들 있잖아요. 쉬운 문제들.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딱 요 정도. 그게 센으로 따지면 이제 B단계에서 가끔 3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 아니면 C단계 중에서 이제 쉬운 것들, 이런 게 포진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4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고난이도 4점이에요. 센에서는 C단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센에는 없어요. 킬러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스터하는 친구들은 사실 현역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고3 과정 끝까지 레벨 5까지 마스터했다? 그 친구는 그냥 강사해도 돼요. 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친구 중에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색이 다 붙은 제자가 있는데 보조 강사로 지금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레벨 5 마스터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모의고사 100점 나오고 하는 친구인데 못했어요. 그래도 전혀 지장은 없는 상태예요. 아무튼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분류 체계를 좀 잘 설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유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그냥 쉽게 그냥 셀에 있는 유형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셀에 있는 유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분류 기준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떠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보면은 맞으면은 진한 초록색이 돼요. 틀리면은 진한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은 1차 테스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레벨 1이 아직 좀 반반이구나. 그래서 판단을 해요. 연한 초록색과 연한 빨간색을. 연한 초록색은 맞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연한 빨간색은 여기는 틀릴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이쪽은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 난이도 좀 높은 걸 이제 했죠.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여기 틀렸던 거를 다시 또 테스트를 줬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맞았고요. 얘는 레벨 3는 맞았는데 여긴 레벨 4가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레벨 3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고 레벨 2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는 상태인데 이 다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그렇죠? 근처에 있는 애들은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근데 얘를 레벨 3를 맞았는데 레벨 2를 틀렸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완전히 빵꾸가 뚫려 있거나 아니면은 단순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가 또 자주 나오면은 이 친구 습관이 어떤지 분석 들어가야 돼요. 왜? 대충 풀고 넘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수 나오는 거 다 체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진한 빨간색인데 이쪽은 연한 초록색이 떴잖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맞을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틀렸으니까 위는 다 빨간색이에요. 얘는 해봐야 된다 라는 걸로. 그런데 여기는 레벨 3가 연한 초록색인데 왜 여기는 연한 빨간색이냐? 큰 유형이 달라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이거를 나누는 경계선이 있어서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고 보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얘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까 아직은 빨간색으로 냅둬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또 수업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줬어요. 맞았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변화를 보면서 학생들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행 방식이고요. 요거를 이제 강의 안내,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보통 이제 4개 반으로 많이 운영되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그래서 월 토반, 화 토반, 수일 반, 목일 반.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평일은 전부 6시부터 10시가 본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A반, B반이 있는데 A는 1시 반부터 5시 반이고요. B는 6시부터 10시예요. 그래서 평일은 다 그냥 B라고 보시면 되고 주말 한정으로만 이제 A가 더 있기 때문에
월토는 A반, 수일도 A반, 화토랑 목일만 이제 B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개 반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요. 실력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좀 이렇게 몰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반 중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상위반 중에 한 반인데 그 반에는 이제 대진여고 학생들이 어쩌다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아무래도 좀 잘하다 보니까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에 이제 본 수업 외에 그냥 무료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그거를 저희는 이제 카이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카이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본인의 상태 체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질문 들어가는 거, 혹시라도 자료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료는 저희가 무한 방출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AI로 현재.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고3 얘기라서요. 요거는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은 안 계시다 보니까 클리닉 시간대는 이제 고3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진행해요. 왜냐면 내신이가 되는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이나 화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원수투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모의고사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자랑 하나 하자면 이번에 그 7월 모의고사에 한 명이 100점이 나와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카이오에 관련된 걸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약소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오늘 내일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원 어떤 카이오에 관련된 궁금증보다는 어떤 내신 대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실 거라서 일단 빨리 좀 넘어가고요. 이 내신 대비에 관련된 어떤 학습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고등부 팀장님 모시고 한번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내신 대비 기간이잖아요.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26일부터가 이제 해성여고가 첫 스타트로 이제 내신을 보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 이제 앞부분에 원장님께서 이제 학원 시스템이나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반으로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올랐으며, 그리고 그 여러 학교를 지금 계신 분들이 보니까 학교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폼이라고 막 들으셨잖아요. 그 폼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적인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기본적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수학적인 실력을 높이면 제일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적인 실력을 올리려면 본인이 어떤 게 강점이 있고 어떤 게 약점인지 일단 파악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잘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빈출 공식이라고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데 학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자기 실력과 시너지를 맞아가지고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취약점이 어떻고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올랐다, 이런 전반적인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프린트 있잖아요. 보시면 막 여기에 뭐 난이도 있고요, 막 정답 오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레이팅이라고 막 점수대가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 대략 한 2,900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시험이 대략 한 5,300 정도 선에서 멈췄어요. 이 멈췄다는 게 이제 시험을 안 본 게 아니라 시험을 진짜 보러 간 거예요. 중간고사를 보러 갔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번에 100점을 맞은 학생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막 엄청 잘했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왜냐면 엄청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스타트 지점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 보면 이제 2,900 원조에 시작을 했고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 중반대라고 본다면 그렇게 막 썩 엄청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대진고 학생인데 이 학생은 지금 아까 그 학생보다 어마어마한 높이를 보이잖아요. 점수대가 지금 거의 7,000점 다가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6,952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까 앞에 보였던 학생보다 이 학생이 훨씬 더 잘하는 학생은 맞아요. 맞고 이번에 이제 94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이 좀 뒤에 나오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스타트가 지금 2,000 언저리 2,000보다 아래로 시작해서 끝이 한 6,000대 6,000점 죄송합니다. 6,000점대 형성이 됐는데 뭐 3개구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쉬워서 만점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만점 자체가 일단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퇴사하시고 제가 이제 수업을 맡게 됐어요. 맡게 됐을 때 시점 자체가 딱 8회차 이 시험 때였었거든요. 8회차를 보면 이제 한 3,500점대 형성이 됐고 이 시기가 3월 초였었어요. 3월 초였다가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9등급제 기준이에요. 4등급은 9등급제 기준으로 한 4등급 정도 받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왜냐면 전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또 학원의 팀장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저는 이 학생에 대해서 약점부터 일단 파악을 했어요. 근데 약점 파악할 때도 이제 이 학생이 지금 8회차 시험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데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이제 약점 아까 말씀드린 그 폼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 학생은 이제 전반적인 범위에 대해서 일단 취약한 거를 떠나서 전반적인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재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어디 부분에서 약하고 어디 부분의 강점이 이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8회차 시험 이후로 이제 계속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점수대가 이제 5,591점인데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를 보러 갔어요. 이번에 1학년이거든요. 해성여고. 해성여고가 이번에 이제 부교재가 있었는데 사실 해성여고가 시험이 이 동네 수학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수학이 좀 약점이긴 학교인데 학교긴 한데 이 학생이 이번에 수학 정규 등수가 1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9등급제에서도 이제 1등급이 나온 거고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내 취약점을 아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시각적으로 내 취약점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강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어떤 A라는 학생이 이 부분이 약한 것 같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시각적으로 보인다면 제 생각이랑 이 시스템 생각이랑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이제 정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이거를 막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취약점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26일 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도 충분히 1등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일치월장한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제가 다른 학생들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못 해드리는 게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지 않았고 이제 저는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라벌고 1학년이에요. 서라벌고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서라벌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정말로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시작점 자체가 되게 낮아요. 아까 그 학생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2,000 정도 안 되는 점수에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4,700인데 이 학생도 지금 94.6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 실력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가리키진 않지만 이 학생이 상위권만에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되게 곧잘하는 친구인데 본인 실력보다는 살짝 좀 낮게 나온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점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점이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두 번째 시험을 보고 하다 보면 긴장감 속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력보다는 살짝 뭐 아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약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네요. 그 이제 마지막 점수 보니까 6,700점이에요. 서라벌고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서라벌 같은 경우 시험지가 되게 약간 엔틱해요. 되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옛날 문제를 좀 고수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서라벌 2학년이. 그리고 이번에 서라벌고 2학년이 이제 수능 특강 부교재는 쓰진 않지만 프린트로 나눠줌으로써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학교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질은 좋진 않아요. 되게 고전 문제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라벌고가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학적인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가는 듯한 모양이 좀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학교이기도 해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시험이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극과 극이에요. 1학년하고 2학년 극과 극이라서 참 도깨비 같은 학교예요. 도깨비 같은 학교. 네. 정말 도깨비 같은 학교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 학생이 딱 전형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남학생들 있죠. 막 논다고 해서 뭐 나쁜 학생은 아니고요. 막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축구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도 네 보니까 지금 막 점수가 왔다 갔다 막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만약에 보시면 혹시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주식 그래프랑 비슷한 게, 여기서 이 학생이 최저점은 제가 볼 때는 이 라인이에요.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점수가 형성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기본적인 실력 베이스가 딱 여기 지점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점수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등급제 기준이에요. 4등급 이하를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놀기를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막 친구들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적인 머리도 없진 않아요. 열심히 할 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재영고 기준으로 이제 2등급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그 해석여고 그 학생보다 좀 제가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잘 받아서. 그래서 제가 풀이를 다 봤는데 찍은 것도 거의 없었고 풀이도 되게 깔끔하게 쓴 친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도 이제 이거 진행하다가, 원래 학생 같은 경우 저도 그래요. 싫어하는 걸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약점을 내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이지만 좀 억지로 좀 막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약점 파악을 통해서 성적 상승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 막 내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소한 거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정말 다 깔끔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질문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질문이 어떤 건지를. 그리고 이제 영신여고 1학년은 오늘 학교 프린트를 받았어요. 그 학교 프린트가 되게 소중한 프린트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많은 문제가 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뒤에 있긴 한데, 그 자료에는 제가 영신여고를 넣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한 3시쯤에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변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는데,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학교 프린트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 연도부터 학교 프린트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또 앤틱한 문제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고전적인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주의 학교 기출 문제도 쓰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 모의고사도 수록된 그 프린트 한 40문제짜리 프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교과서를 좀 많이 회독하면 되게 괜찮게 점수가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프린트가 쉽냐? 또 그렇진 않아요. 한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중에서 한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계산이 깔끔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독을 좀 많이 하는 게 영신여고 1학년 같은 경우 점수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별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학교를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라벌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도깨비 같은 학교예요. 원래 1학년 시험이 이렇게 쉽진 않았어요. 절대 쉽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1학년 시험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서 난이도를 거의 실패할 정도로 되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은 뭐 쉽고 보통 이제 한 번 쉬우면 다음 시험 때 좀 어렵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늘 쉬웠어요. 늘 쉬웠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뭐 사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넘어선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쉽게 나왔을 때 기말고사를 쉽게 대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쉽게 나왔다고 해서 쉽게 나온다는 법은 확실히 확률적으로 적고 더 오히려 어렵게 공부하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서라벌 2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트가 이번에도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수능 특강 2단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 수능 특강 2단계도 어려워요. 3단계는 말도 안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라벌고 2학년도 만약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부족한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다면 학교 프린트 즉 수능 특강을 좀 회독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도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서라벌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학교가 저 지금 청원여고 2학년이죠. 청원여고랑 청원고도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게 아이들의 시험 끝나면 항상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50분 만에 푸나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산이 또 깔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말도 안 되게 계산도 복잡하고 또 문제수도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감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확실히 좀 분리를 시켜서 아는 것부터 풀면서 점수를 좀 차곡차곡 획득하는 형식으로 시험을 봐야지 그냥 어려운 거 하나 풀었다 기분 좋다 그럼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는 문제를 좀 빨리 풀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알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를 확실히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신 대비를 좀 열심히 했다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먼저 풀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빠르게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론과 똑같아요. 제가 집을 갈 때 생각하면서 집을 가진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도 집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줄 알아야지 청원여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청원여고는 연산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산이 중요하다는 게 그만큼 계산이 깔끔하지도 않고 복잡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학교 혹시 있을까요? 저희 영신여고 1학년인데요. 네. 교재는 여기서는 어떤 교재를, 그러니까 시중 교재는 뭐를 활용하는 교재인가요? 영신여고 기준이요? 시중교재. 영신여고는 사실 시중교재가 나쁜 교재는 하나도 없어요. 나쁜 교재 하나도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정말로 많이 쓰는 교재로 말씀드린다면 막골 시너지 있잖아요. 유형서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사실 제대로 풀어도 여기 중계동에 있는 학교 모든 시험을 다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권을 제대로 푼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권의 내신 대비,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총 5천 문제라면 그 5천 문제 안에서 랜덤으로 만약 20문제를 추출했을 때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5천 문제 안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이 동네에서 어려운 학교가 뭐 선덕구도 어렵고 뭐 대진구도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5등급 때에서는. 왜냐면 1등급이 그만큼 이제 퍼센티지가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교재를 제대로 풀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막 이 교재가 좋다, 고쟁이가 좋다, 막 마플 교과서가 좋다, 마플 시너지가 좋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가 고쟁이를 많이 풀고 있으면 고쟁이 팀이 풀고 싶고 옆에 친구가 시너지를 푼다고 아 시너지 해볼까?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한 것만 정확하게 제대로 풀고 오답도 철저히 하면서 그리고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만약 20문제를 풀어서 시험 봤을 때 다 맞을 수 있다. 그 자신감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신여고나 뭐 대진여고나 선덕고나 어디 학교 가든 점수는 분명히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나 프린트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씹어먹을 정도로 소화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신여고, 저도 영신여고 학생이 있는데 저번 중간고사 때 그 프린트를 한 11번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번 정도 돌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풀어. 하면 처음에 질문이 많아요. 다 질문 받고 두 번째 그래도 질문이 나와요.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막 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도 지겨움을 막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하나씩 나오냐면 선생님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아이들 스스로 약간 응용력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근데 단 전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절대 이제 식을 외워서 풀어라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새로운 문제처럼 풀어라라고 항상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면 이제 변형으로 이제 좀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다른 학교도 부교재가 많고 학교 프린트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부교재랑 학교 프린트부터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 시기 때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2, 3주가 남았는데 지금 막 뭐 다른 막 어려운 거 풀까, 막 모의고사 풀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부교재, 학교 프린트, 학교 교과서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교재고요. 네, 그거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남은 그 2, 3주 동안 점수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네. 문제가 조금 다른 학교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요? 네, 문제 자체가 조금 완전 문제집 같은 것도 네. 많이 보는 그런 문제집에서 그런 유형이 아니라 네. 잘 안 푸는 문제 그런 데서 막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게 2학년이 딱 되면요. 1학년 때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요. 2학년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처음 보는 건데 찾아보면 출처를 찾아보면 막 제가 07학번인데 제가 풀었던 막 모의고사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익숙하냐 덜 익숙하냐인데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익숙한 문제는 되게 옛날에 썼던 모의고사 류예요. 2학년 때부터는 대부분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3년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공표를 했는데 시험지자 쓰려면 모의고사 형태로 낸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추세가 대부분 학교들이 다 모의고사화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5등급제로 가면 생각을 해보시면 등급을 매기가 좀 되게 난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 좋고 좋은 문제가 사실은 시중 교재 문제보다는 네, 나라에서 이제 출제를 한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더 질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옛날 거만 2000년대부터 막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냐. 근데 그것도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뭐 상위 0.1% 학생 같은 경우는 풀겠죠. 근데 사실 그 문제 못 풀어도 1등급은 충분히 받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옛날 문제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일단 기존 최근 거부터 좀 튼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수능 특강을 좀 많이 좀 풀어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2학년 수능 특강이
정말로 중요해서 네. 그리고 또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아이들이. 그것도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에 준비한 것도 2학년도 6월달 모의고사 변형을 준비했었고 1학년도 변형을 다 준비했거든요. 네.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서라벌 2학년 때 네. 벤티카드 네, 맞아요. 네. 이제 아이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교과서를 다 이제 몇 번씩 네. 돌려보고 프린트 나눠주신 것도 이제 네. 변형까지 다 하고 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지들도 있고 네. 그런 자잘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네. 2학년 거가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지금 일단 단순히 내신 대비만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 프린트 이번에도 받았을 거예요. 스물특강 레벨 2까지 포함되는 건데 네, 그리고 그렇다 해서 이번 2학년 시험 범위가 10년 그것도 아니에요.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열까지인데 그게 사실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로 내리 딱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보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 프린트를 딱 모르는 게 일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이번에 중간고사 서라벌 그 기출도요 학교 프린트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고 물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0.1%가 의대에 가는 그런 아이들이지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린트를 정말로 많이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프린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프린트를 좀 회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적어도 한 5번, 6번은 좀 돌려야 돼요. 그걸 이제 복사해서 다 풀었으면 또 주고, 복사해서 다 풀었으면 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암기해서 절대 풀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도 그 문제를 대놓고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변형시키거나 살짝의 조건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막상 시험장 가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풀어봤는데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익숙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이 좀 부족하면 새로운 문제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긴장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거라서 일단 지금 남은 기간 중에는 네 수특을 차라리 돌리는 게 가장 수특과 교과서 2개만이라도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수업할 때 교재는 어떤 걸 쓰고 학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는 학원 자체 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자체 교재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단권화라는 교재가 있고 교평수라는 문제가 있는데 교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모의고사.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이스토리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데 이제 교평수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직접 만드셨는데 이제 자이스토리에서 사실 불필요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다 빼고 약간 컴팩트하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권화 교재는 내신 대비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레벨 1부터 그 아까 전에 그 원장님이 그 폼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형태로 교재가 돼 있어요. 네, 그 형태로 교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비율적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사 학생 몇 명? 아, 저희는 한 반에 일단 맥시멈 8명으로 한정을 주고요. 일단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이 수업하시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가 13명 정도 돼요. 일반적인 반 같은 경우는 8명 미만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거든 다 상관없습니다. 네. 교과서는 네. 어떤 식으로 공부해요? 교과서요. 네. 1학년 네. 교과서가 메인 뒤에 보시면 단원종합 평가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심지어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게 교과서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번 중간고사 한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험지를 주고 교과서 피고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숫자가 그냥 그림만 이거네 보여줘.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당장 옆에 있는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쟁이를 막 풀고 있으면 고쟁이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한 예로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얘는 교과서를 입혀야 되는데 고쟁이를 풀고 있으면 탈나고 또 얘는 고쟁이를 풀어야 되는데 교과서만 풀고 있으면 탈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을 일단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지를 딱 피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고 대부분 학교가 20문제를 출제한다면 교과서 비중 자체가 못해도 한 4문제, 5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거 비중만 따져도 20점은 확보해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다 해서 그 교과서 25문제가 10문제만 내는 것도 아니라 단원 종합 평가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도 활용까지 들어간다면 그게 곧 아이들이 싫어하는 중실과 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왜 풀어야 되는지 인지부터 확실히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 풀기 싫으면 그냥 풀어 이렇게 얘기 안 풀어요. 대충 풀고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지 펼치고 매칭을 한번 시켜줘요. 시각적으로. 그래야지 아이들이 왜 풀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부터 시켜놔야 돼요. 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네. 깔끔하게 떨어져서 문제 그 질문 자체가 깔끔해서 네.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는 건 네. 상관없지만 아이가 문제를 봤을 때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개념을 생각해라 뭐라든지 그런 그렇죠. 말을 하긴 네, 하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는데 개념을부터 공부를 해서 뭐 하라고 하면 굉장히 해설지부터 보거나 하긴 생각은 해요. 생각은 기본적으로 몇 분 정도는 자기가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것도 모르겠고 어떤 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쌤 같은 경우는 아예 지문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고 네. 그걸 보면서 네. 푸는 거니까 보겠지만 네. 아예 풀어줬고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 해설지를 많이 보는 편인데 우선은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이 아예 안 되는 거는 뭐부터 뭐 교과서라든지 뭐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단 어머님이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그게 이제 유형수만 엄청 많이 푸는 학생들이 되게 최대의 약점이거든요. 왜냐면 유형서는 이 유형 이렇게 풀면 됩니다. 6문제 쪽에 있고 또 이 유형 어떻게 풀면 됩니다. 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생각이 그쪽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기 문제 위에 뭐 유형이 뭡니다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유형이 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시키냐면요. 이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건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문제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이렇게 토막을 내라고 해요. 그 토막을 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막 2가지 유형을 만약에 쓰는 건데 항등식하고 만약에 뭐 판별식을 쓰는 문제인데 그럼 일단 바로 문제 풀지 말고 첫 번째 일단 이 문제가 속하는 그 대단원 있잖아요. 대단원을 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뭔지 조건을 찾기 힘들면 그냥 여기서 만약에 뭐 대수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냥 부등식 이거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요리가 돼 있으면 그 요리에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유형서만 푼다면 유형서는 재료가 뭐 첨가돼서 이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맛만 보는 거기 때문에 유형성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 대단원 쓰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만약에 나열을 쓴다고 했을 때 한 문제 풀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아이들도 문제 풀 때 이제 그거부터 찾기 시작해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이제
단서 찾으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킬러 같은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케이스를 분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케이스 분리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줄 아냐 모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해서 펼쳐가는 건데 그 조건을 찾지 못하면 펼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처, 대단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 조건들을 막 찾도록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조건을 잘못 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코칭해줄 사람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잘못하다가 이제 오개념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판별식으로 푸는 건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푸는 건데 D가 0보다 작다로 썼으면 애는 그 학생은 이 단어가 0보다 작은 거네라고 이제 오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코칭이 확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너는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반드시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수정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형수만 푼다고 해서 그 유형을 정독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오니까. 네. 스스로 좀 분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좀 이따가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저희가 김출 공식이라고 한 문제에서 몇 가지 공식들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원장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네. 약간 그거랑 비슷한 어머니께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평상시에 사실 이게 평상시에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만약에 내가 아니면 숙제가 막 총 100, 만약에 100문제가 있어요. 100문제가 있으면 10문제 정도라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제가 옛날에 손톱 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습관을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년생은 제가 38이거든요. 38년 동안 손톱 뜯고 있어요. 그 소리가 이제 아이들이 습관이 고착이 된다면 그 고치려면 엄청난 노력과 피나는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을 했다고 해서 이게 본 시험장에서 그렇게 푼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아이한테도 이렇게 해봐 하면 며칠 남아 할 거예요. 할 건데 막상 시험장 가면 원래대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간 잔소리와 격려와 누군가 옆에 서포팅이 확실히 필요한 겁니다. 하다 보면 좀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시면 아이들이 좀 답답해할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1시간 동안 50문제 풀량인데 이렇게 하면 한 20문제도 못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쉬운 문제일수록 이거의 필요성은 없어지는데 약간 난이도가 중에서 중상으로 올라가고 이거를 쓴다면 확실히 이제 아이들도 정확한 이제 문제를 보는 시야가 이제 길러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수학적인 약간 역량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사실은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걸 보면 네. 풀이 과정이 험하게 있지 않고 네. 너무 깨끗해요.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고등학교 수업이 이렇게 암산으로 되냐고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했어 하면은 맞아요. 맞는데 그게 과연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쵸. 문제에 적용을 네, 할 맞아요. 때는 다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지금 고3의 학생 중에 한 명도 제 2학년 때 같이 지도를 했는데 그 학생이 머리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암산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암산이 좋은 게 이제 안 써도 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1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이제 모의고사 필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가 해설점마다 거의 한 강 정도의 풀인데 그걸 이제 암산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만약에 지금 학원을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요, 그거는 그 담당 선생님이 정말로 많이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이거는 습관이라서 절대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의 그 학생도 제가 2학년 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이제 풀이를 안 써면 저는 숙제 안 했다고 다시 풀게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귀찮게 해야 돼요. 귀찮게 다시 풀어라. 왜냐면 이게 3학년 돼서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늦은 거라서 2학년 때 도입 부분이잖아요. 2학년 초잖아요. 최대한 빨리 고치려면 주위에서 누군가 코칭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코칭하시는 분한테 어머니께서 약간 주문 아닌 주문을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마 어머니께서 야 너 왜 이거 암산했어 하면 아이들은 이제 반발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뭐 학원 선생님이나 뭐 과외 선생님이나 뭐 코칭 해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암산은 진짜 안 좋아요. 이게 결국에 다 연산 실수로 확정될 수 있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킬러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를 막 생각하는 건데 암산하게 되면 풀 수가 없어요. 네,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접근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제가 연산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문제 풀이할 때도 하나씩 다 쓰고 평상시에 문제 풀 때도 암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서 암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거를 인지를 반드시 해야 돼서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주시면 돼요. 저희가 방학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공수투가 이제 시험범위잖아요. 1학년 같은 경우 2학년부터 설명드릴게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투예요, 수투. 그렇죠? 수투가 원래 이제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겨울방학 때 수험수를 다 끝내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야지 여름방학 때 영신용은 방학 2주도 안 되고 대부분 한 4주 내외로 이렇게 세팅되기 때문에 수투를 그때 돌리기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일단 만약에 선행이 좀 안 돼 있다면 수투를 돌리는 게 맞고요. 만약에 선행이 좀 돼 있다 한다면 뭐 지금도 2학년 중에서 확통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강으로 확통을 듣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투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투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수투에서 이제 아이들이 또 싫어하는 게 막 그래프 추론이라고 막 상상하면서 그래프를 막 파악하는 게 있는데 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다 수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투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라 수능수를 이제 접목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통 수학 범위가 모의고사 22문제가 수능수잖아요. 반드시 잡고 가야지 이제 정시나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과도한 선행보다는 현행 있잖아요. 현행이라는 게 지금 당장 현행은 수원인 거고 방학 동안의 현행은 수투인 거죠. 그것만 확실히 끝내도 그 한 학기가 정말로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선행해야 되나 확통해야 되나 그것보다는 수투를 제대로 해놓으면 미적분은 편해져요. 왜냐면 수투의 첫 단원이 이제 함수 연속인데 이제 미적분의 첫 단원이 이제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가 다 똑같아요.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미적분도 괜찮다. 그래서 저한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필 수업을 하고 네. 나서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시는데 네. 어쨌든 아이들별로 다들 구성을 하더라도 그 안에 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 진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똑같이 칠판 수업을 하면 어떤 애는 쉽고 어떤 애는 그렇죠, 맞아요. 어려울 수도 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 모든 반 세팅은요 레벨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제 입반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말씀처럼 한 반에 8명이 정원이라면 1등부터 성적순으로 끊는다면 1등부터 8등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판서를 막 개념을 막 나가요. 막 나가면 이제 강사 혼자 막 재밌다고 나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서를 개념을 나가고 이제 예제 문제를 풀었으면 아이들한테 비슷한 문제를 풀게 해요. 그러면서 저희는 좀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개별 맞춤이 다 껴있어요. 개별 맞춤이라는 게 원의 말씀처럼 이 개념을 그 순간 놓쳐서 못 따라가거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졸아서 못 듣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놓친 거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아예 놓쳤다면 바로 이렇게 체크해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념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좀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좀 부릅니다. 와가지고 앉힌 다음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못 다룬 학생이 없게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변태적으로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집착을 좀 많이 해요. 관리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보이시죠? 제가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년에 총 4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중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를 하나의 이렇게 이제 기둥으로 볼 거예요. 이 기둥이 뭐냐면 제가 한강에 다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둥 4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만 세운다고 해가지고 일단 위에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할까요? 그냥 도로를 세우면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라고 본다면 그 내신 대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작업이냐면 모의고사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대비를 정말로 잘했어요. 그러면 기둥 안에 이제 시멘트를 채우기 전에 철근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철근을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3개를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너무 내신을 잘 봐서 기말고사 때는 너무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철근 하나 정도 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 놀았어요. 여름방학 놀아가지고 이때는 철근이 약간 끊어진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이번에는 막 4개의 철근 정도의 대비를 했어요. 그럼 모의고사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다리를 놓는다면 다리를 놓는다면 모의고사는 2점짜리는 이제 그 소답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제 3점짜리나 4점짜리나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단원을 초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초월 작업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단원에 대한 융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막 모의고사 수업은 진행하진 않아요.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되는데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따로 모의고사 수업은 하진 않고 일단 내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 자체를 뭐 이렇게 이거는 여기만 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속한다. 그러니까 좀 연계식으로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까 어떤 부모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 시야라는 거 있잖아요. 그 시야가 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 대비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왔지만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정말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이 다리 놓는 작업은 사실 1학년 때 하는 것보다 2학년 수험수 끝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전에는 다리 놓기부터 좀 잘 해놔야 돼요. 모의고사를 막 지금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생각 자체를 막 초월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 기반은 내신 대비를 얼만큼 튼튼하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리를 놓았을 때 이 학생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그때 이제 파악이 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내신 대비라고 봅니다. 공부하고 친구 있으면 공부나 해주셔야 그렇다고 모의고사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 궁금해. 아, 네. 2028은 수학이
수학이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수학을 사실상 1학년 같은 경우는 빠진 게 외분점 빠지고 행렬이 편입되고 그렇게 큰 틀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옛날에 배웠던 행렬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외분점이 빠지고 그다음에 2학년은 그대로 온 거고요. 이제 대수랑 미적분으로 이제 명칭만 바뀐 거에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정식 때 미적분을 안 본다. 근데 그 차이지 사실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사실은 똑같아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확통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확통을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확통 이제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 그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때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제 빠진 게 정말 발톱에 때만큼 빠져가지고 민족 심화가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서 안 보고 내신에는 들어가거든요. 내신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수능에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희소식이다도 아니고 뭐 호재냐 악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게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공부할 때뭐 수원이 없냐 대수고 수치가 없냐 미적분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정말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렬이 들어갔잖아요. 그 행렬도 저희가 했을 때는 역행렬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배웠는데 이번에 사칭연산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뀌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그 빈출 공식이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이 문제에서 어떤 공식들이 막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원장님께서 이제 바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질문 만약에 또 있으시면요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상담을 따로 해드리니까요. 네, 빈출 공식 네, 유익하게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많이 조금 많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이 좀 길죠. 세세하게 하나씩 다 말씀드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수업할 때도 항상 좀 그래요. 아이들이 그 수업할 때 딱 보니까 눈빛 있잖아요. 눈빛에서 이제 약간 좀 동공이 열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옆으로 가요. 네, 옆으로 갑니다. 일단 이거 제가 풀고 있어. 어차피 남은 거 5제니까 풀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옆으로 가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꼼꼼하게 좀 챙겨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제가 타협에 관련된 거를 되게 좀 약소하게 설명드려가지고 궁금하실까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까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뜨나?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안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그 타협을 하는 그 프로그램 툴이고요. 잠시만요. 네. 그 폼레이팅이라는 게 있고 학생관리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 학생 아무 한 명 제가 한번 체크해서 좀 봐볼게요. 저희 반에 있는 친구 조금 테스트 많이 봤었던 친구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요?
그냥 이 친구로 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제자 말씀드린 그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크게 나왔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왼쪽이 이제 대단화, 그 다음에 소단화, 대유형, 중유형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마다 카테고리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 5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친구가 지금 6번 테스트 본 상태에서 나온 결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전 테스트부터 해서 누적돼서 결과가 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 봤을 때 이 상태였는데 이제 테스트를 볼 때마다 점점 바뀌는 거야. 네,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여기 딱 보셨을 때 갑자기 이제 틀려버리는 경우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고, 다음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나머지 정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이걸 인바디 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체크하면은 상태 파악하는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름을 이제 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폼은 이제 패스 오브 매스매틱 해가지고 이제 수학 본인이 걸어왔던 길 그걸 이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폼 레이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폼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굴곡진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재원생들에 대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 한 명마다 나오고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정답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다음에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레벨 5가 없었어가지고 지금 빵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맞고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레이팅 점수가 7,000점이다 그러면은 레벨 3 문제가 5,000점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 정답률이 높겠죠. 그래서 92% 그러다 보니까 맞아봤자 점수가 조금 올라와요. 근데 이제 레벨 3를 다음에 틀렸어요. 92%인데 이제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그 점수대로 보통 수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수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마스터 시키죠. 그리고 학생이 숙제를 얼마나 해놓느냐에 따라서 계속 상승 곡선을 따라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유지선상으로 갈 것이냐 이제 숙제 안 해오면 이제 내려가요. 네, 그런 케이스는 이제 강제로 막 클리닉 같은 거 한번 더 참여시켜가지고 공부 더 시키고 네, 그래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참고로 이 친구가 이런 말씀 좀 아무도 모르시죠? 대신부 학부모님이 아니시죠? 저 이번에 전교 1등 해가지고 기존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안 되다가 이번에 수학만 좀 안 돼가지고 넘어온 친구인데 사실상 중3 때까지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근데 고2 올라가면서 이제 옆학원에 있었다가 저희는 굉장히 기대주다. 얘는 진짜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쉽게도 1등급은 커녕 이제 2등급도 이제 후반 아니면 3등급 초반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걱정하시다가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 저희 학원으로 다시 보내주셨는데 다행히도 중간고사 때 이제 수학도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면서 이제 전 과목 전체 전교 1등 하는 되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아까웠었거든요. 네, 저희가 충분히 키울만한 친구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포트는 뭐냐면은 미학정네임이에요. 리포트는 이제 AI가 써줘요. 생성 누르면은 AI가 그냥 써요. 1분이면 써요. 그래서 학생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이 글들도 AI가 다 써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뭐 하시냐? 이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의 핵심 모토는 뭐냐면은 AI에 의한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담당 선생님에 의한
정성적인 해석. 그래서 학생을 완벽하게 관리하자. 이게 모토야. 너무 선생님이 감각에만 의존하면은 또 이 반 가면 또 저렇고 저 반 가면 또 저렇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냥 객관적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아예 그냥 다 분표하거든요. 이거 그 아이디 학부모님이랑 아이가 같이 접속하실 수 있어요.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오늘 뭐 틀렸는지 그냥 다 보여요. 네, 그래서 학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코멘트 조금 더 하시기도 하고요. 오늘 뭐 어떤 걸 진행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예측이 좀 많이 됩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세요. 이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 결과 공유에서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왼쪽은 이제 그 초록색과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2등급이 예측된다라는 거예요. 그 초록색, 빨간색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레이팅, 점수잖아요. 이건 이제 이기고 지는 거라서 빨간색, 초록색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맞으면 올라가고요. 틀면 내려가요. 그래서 두 개가 산출 기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둘이 비슷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웃고 있어요. 근데 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많이 보면은 다 웃어요. 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는 지금 저희가 한 7% 정도 예측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상 레벨 4까지 마스터한다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전국 기준으로 1%가 1등급이 뜨고요. 상위 4% 안에 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 기준으로 8,000점을 넘었다. 1등급이요. 그냥 전국 기준으로 1등급입니다. 안정적이에요. 그 상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7%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상 조금 작게 잡아요. 왜냐면은 그 약간 뭐랄까 이게 높게 뜨면 학생들도 안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낮게 짜게 잡아요.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7% 떴지만 내신 모의고사 다 1등 나요. 네, 문제는 간신히 1등 나요. 간신히. 그래서 조금 짜게 잡은 상태. 실제로 8,000점이 안 되더라도 1등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리포트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제가 확정을 안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못 들어가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더라?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페이지예요. 저 인사이트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 레이팅 점수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이니셜로만 바뀌어져 있고 다 떠요. 이 재원생들이에요. 전부 다 뜹니다. 그래서 현재 랭킹 1등이 지금 이 친구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게 그냥 막 그려진 것 같은데 이게 레이팅 그래프예요.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재원생이 전부 다 떠요. 확정 안 누르는 건 안 뜨는, 50명까지만 뜨는구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좀 아쉬운 친구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 아니면 이게 들어가면은 이 친구 이거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다 뜨게 돼요. 뭐 했는지. 네, AI 분석된 자료까지만 보이고요. 어떤 그 실질적인 테스트 결과가 어땠는지 그 하나하나 시험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여지까지 봤었던 누적된 결과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분석하는데 이 페이지가 오픈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 카이어브 접속자 수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실제로 공유하면은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는데 접속자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페이지 평균 이용 시간이 8분이에요. 그러니까 8분이라면 이게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시간일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쇼츠 시대잖아요. 릴스 시대에 막 그래서 뭐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막 넘기고 이러잖아요. 할머님이 이거 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다 클릭해서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접속하시는 분들. 그래서 궁금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 친구 같은 누구지?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영신여고 네, 저희 최상위반에 있는 친구인데 사실상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 친구가 최상위반에 있는 게 맞나? 진짜 그 중국부 팀장님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넣었어요. 넣었고 지금 거의 제일 잘해요. 거의 수학을 진짜 그 저희 최상위반 중에서도 많이 잘하는 쪽에 속하고 당연히 영신여고에서는 예전 기준으로도 1등급이에요. 지금은 아주 넉넉한 1등급이에요. 이 친구는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있는데 누구더라? 이 친구네. 이 친구. 용화여고 이 친구.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친구도 지금 최상위반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11월에 저희가 중3에서 고1로 올리는데 그때 합류한 친구는 아니고 그때는 아직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중3 결박 끝날 때까지 결박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2월 달까지는 그냥 다른 반에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최상위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정규 1등을 찍었어요. 네, 수학도 안정적인 1등, 수학은 정규 1등은 아닌데 수학은 그 옆에 친구가 정규 1등이에요. 저희 반에 있는 옆에 친구가 정규 1등이고 이 친구는 이제 종합 정규 1등. 이 친구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일라스 쌍둥이인데 이 친구는 여기 있고 딴 친구는 다른 학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어요. 네, 찍고 나서 왜냐면 둘이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결국 따라오게 된 케이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하던 거대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질문이 네네. 테스트를 반복할 때 네. 동일한 문제 아니면 AI가 유사한 문제들로 그거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원래 저희가 설명할 때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요 부분이 핵심이라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때 문제를 드릴 때는 어떠냐면은 한 번 이제 하나 틀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한 단계 레벨 하나 낮은 문제를 딱 보여줘요. 근처 거여줘요. 아예 직전 거보다는 근처 거를 다 줘놓고 그거 틀렸다. 그럼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이제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런 의심을 해요. 근데 그게 맞다 그러면은 같은 레벨의 그 직전 문제를 한번 또 가봐요. 그거까지 맞았다 그럼 다시 레벨 3 또 줘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틀렸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가 안 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스란히 또 주면 바로 직전에 한번 연습했던 거라서 금방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한 걸 연습했기 때문에 되다 보니까 주변부터 주고 한 2주 묵혔다가 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비추 공식 분석에 관련된 걸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AI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빈출 공식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보기 안 좋으시죠? 네, 저희가 600개 공식을 가지고 데이터 다 집어넣었어요. 진짜 거의 10년치 시험지 다 집어넣었어요. 일단 6개 학교만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분석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AI가 하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시험지 하나 통으로 집어넣고 분석 맡기잖아요. 1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그게 무슨 공식이 들어갔었는지가 다 나와요. 저희 그 해설지 풀이 AI가 만들 수 있거든요. AI가 만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짧게 풀어줘 하면 짧게 바꿔주고요. 이거 너무 어려워 길게 풀어서 설명해줘 그러면 이따만큼 풀어줘요. 이거 말고 이 방식대로 해주면 이렇게 또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 공식들 기준으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자, 그때
요 서라벌고가 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여고가 주황색.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게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 좀 보이실 거예요. 어차피 이거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일단 눈으로 아 차이는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1학년만 한번 비교해 봤어요. 1학년만. 그래서 1학년을 비교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좀 잘라 놓은 거고요.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관계 그쵸? 지금 서라벌고 청원여고, 영신여고부터 마지막에 영신여고는 두 개로 돼 있지? 하나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오타인 것 같아요. 대진여고인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하나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2차 함수가 이제 x축과 만나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청원여고는 이게 출제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되네요. 출제가. 그럼 이게 빈약하면은 그럼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쪽이 좀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1, 2년치를 넣은 게 아니고 10년치를 넣은 거예요. 거의 10년치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나왔던 모든 기록들을 다 보는 거라 물론 미래 예측이 100% 되지는 않아요. 뭐 사실상 그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 자체가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이럴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전쟁처럼 그냥 100%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완전 좀 비어 있잖아요. 이게 왜 비어 있냐면 이게 행렬이라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 비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 한 문제 들어가는 건 뭐냐? 빠지기 그 직전 연도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학교만 지금 하나가 좀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영신여고 하나만 이제 2017년도 시험지가 그 행렬 들어가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딱 한 문제. 그래서 여기 포진돼 있고 다른 학교는 2017년도 게 조금 못 구해져서 지금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집어넣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는 이제 2학년 거예요. 2학년 거. 그래서 2학년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학교를 딱 놓고 보셨을 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좀 적어요. 그렇죠? 여기 청원여고가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여기 굉장히 좀 두껍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뺄게요. 요건 빼고 요거. 그렇죠?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쪽 그쵸? 이쪽에 나오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쪽에도 지금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차이가 나냐면은 같은 등차 수열이지만 이게 등차 등비 수열 단원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로 나오는 단원이 또 있어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내는 걸 좀 좋아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같은 문제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시그마기로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좀 세요. 네, 그래서 정답률 자체는 이쪽이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문제를 좀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학년에서 많이 나왔던 기출 공식들 탑10으로 일단 7개 학교만 좀 뽑아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게 보시잖아요. 비슷해요. 넓게 보시면 비슷해요. 왜? 어차피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2학년 학부모님은 어차피 지금 이거는 궁금하실 부분은 아니실 수 있으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법칙 그쵸? 중요하구나. 그쵸? 왜?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의 근간이에요. 근간. 얘를 알아야 경우의 수를 곱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치보다는 어떤 순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보기 좋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왜 조합이 더 높게 나왔냐? 왜 고배법칙보다 조합이 더 많이 나왔냐?
단순 고배 법칙 내용보다는 약간 좀 조합적인 해석을 더 좋아한다라고 나오는 것 뿐인 거지 사실상 얘가 완전 밀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가 미세하게 조금씩 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조합 공식 자체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좀 눈여겨보실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 2차 함수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2차 함수 내용은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대진고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2차 함수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물론 상경고는 보통 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차 함수 문제가 다른 학교처럼 간접적인 것보다 조금 더 직간접적인 느낌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자, 아무튼 여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그 최대 최소 관련된 게 범위가 없을 때, 그렇죠?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없을 때가 더 순위가 높게 나오지만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을 때가 더 많이 나와요. 꼭지점을 포함하는 부분. 왜냐면 애초에 범위가 아예 없는 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구간 자체가 잘라져 있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그 범위가 있는 것 중에서도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가 있는데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쉬운 거고요. 꼭지점이 안 포함되어 있으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혼합 형태예요. 꼭지점을 케이스마다 포함될 때 안 포함될 때 구분해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와요. 한때 어떠냐면은 해석여고 같은 경우에 그 꼭지점 부분을 가지고 서술형에다가 구간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꼭지점이 포함되는 것만 한 구간 잡아놓고 이제 문제 풀어서 답 나온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13점짜리 문제 중에서 답이 맞았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 분석 안 했다 그래서 3점 받았어요. 10점을 까먹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좀 야박하게 점수를 깎기는 힘든데 근데 일견 좀 타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 좀 너무 심하긴 했지만 일견 타다라고 생각도 드는 게 애초에 그렇게 케이스를 구분하는 걸 보고자 한 게 그 문제의 취지인 건 맞아서 좀 너무 깎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깎을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여기 퍼미테이션, 그렇죠? 이 순열에 대한 거. 그러면 다른 데는 순열이 없나? 그렇죠? 순열 생각보다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퍼미테이션 공식 자체가 사실상 여기도 지금 없고요. 여기도 없어요. 밑에는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탑텐으로 짜라는 거라서 그렇지. 여기도 지금 퍼미테이션은 있고 여기도 퍼미테이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진고랑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제를 조금 복합적으로 심화해서 내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아무래도 그 학교가 조금만 쉽게 내면 그냥 100점자들이 막 속출해버리다 보니까 퍼미테이션을 쓰는 문제 자체를 잘 안 내요. 왜? 퍼미테이션은 사실상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는 건데 그거를 뽑아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퍼미테이션 공식 자체를 아예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컴비네이션 자체가 당연히 높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더 높은데? 이쪽은 아예 그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기본 문제들이야. 그냥 기본 문제들. 얘네는 진짜 그 조합을 똑같이 쓰더라도 약간 좀 기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애들입니다. 실제 데이터 보셔도 아실 수는 있긴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다수롭게 놓진 않았으니까 이 안에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썼냐 안 썼냐를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유사성 학교마다 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지금 처음에 보는지 안 써놓고 있는 네. 여기에는 지금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바로 정리해서 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공식들이 이렇게 좀 잡혀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2학년에 관련된 공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 시그마의 기호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기반 범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열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차 등비 수열이 시그마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는 등차 등비 수열을 만든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기호가 제일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는 등차 수열학이 제일 많이 쓰였네? 기호보다? 그게 좀 특이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게 약간 조금 초원고의 특이한 부분. 초원고가 있었구나. 제가 잘못했네. 네. 자, 그래서 이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이쪽은 이제 등비수열학, 그 다음에 등비수열학, 여기는 이제 넓이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참고로 청원고가 아까 그 얘기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청원재단이 사실 저는 그 뭐랄까 문제 스타일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청원재단 스타일을. 서라볼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좀 앤틱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봤을 때 사실 평이한데 몇 개가 좀 말이 안 돼요. 몇 개가 한 2개, 3개? 도대체 이걸 왜 내는 거지? 라고 하는 게 튀어나와요. 서라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참 네, 이게 1학년은 조금 덜한데 3학년은 진짜 심각해서 애초에 연대 수리 논술 문제를 갖다가 서술에다 집어넣어서 전교생이 하나도 못 푼 케이스가 나와요. 사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서영대 고대연대 다 붙은 제자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가 미적분을 서라볼에서 이제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 친구가 못 푼 게 전교생이 다 못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2학년은 조금 덜하고 1학년은 조금 덜한 것뿐이에요. 그 튀는 문제가 조금 덜 튀는 것뿐인 거지 역시나 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서땡준에서 서라벌고 2학년 친구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에 있던 친구인데 1학년이 확실히 좀 쉽게 나오기는 했어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4번 시험 중에 3번 100점 맞았어요. 네, 1점도 감점 안 나가고 100점 맞았어요. 이번에 중간고사는 뭐 당연히 넉넉하게 1등은 나왔고 가채점 결과로 전교 1등이었는데 수학만으로 전교 1등이었는데 실제 채점하고 나서는 이제 감점을 조금 당하면서 전교 3등인가? 근데 뭐 1등급인 거는 뭐 변함은 없어서 사실 크게 지장은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원고가 조금 튀어요. 어떤 스타일로 튀냐면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전에 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선독고 제자 학원 초창기 오픈할 때 잘하는 친구가 많지 않을 때 선독고 제자들이 여러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상 실력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9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5등급?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한 반 정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일찍 와서 질문을 하는데 블랙라벨을 꺼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블랙라벨이 좀 유행이었어가지고 지금은 잘 안 쓰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독에서도 이제 고증이 많이 쓰고요. 근데 블랙라벨을 질문을 하길래 제가 아니 야 네가 이걸 풀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다 푼대요. 모든 학생이 다 푼대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해서 꺼내서 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은 고추고등 나는 해야겠어요 라고 해서 했고 한 명은 잘 설득이 돼서 라이트센 했어요. 라이트센 본 친구가 더 잘했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네, 옷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청원고가 시험 문제가 되게 옷에 안 맞아요. 진짜요. 이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청원 요거는 좀 덜하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특히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돼요. 1컷이 70점대예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도저히 얘기 안 돼요. 그쵸. 청원요가 사실 작년까지는 좀 덜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좀 더 심해졌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같은 재단이라고 약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림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까지 좀 덜 그랬거든요. 사실 대진고 대진여고도 약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림은 좀 있어요. 근데 처음은 좀 덜했는데 이번에 좀 심해진 느낌. 네, 도대체 1컷을 왜 70점대로 만들어 놓는지 이해는 잘 안 가요. 굳이. 그러니까 변별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변별이 잘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디서 갖고 오냐? 그 문제를 이게 청원고가 그 뭐랄까 기출 문제들 중에서 참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교평수 문제들을 참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학교 프린트는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청원고는 여기는 학교 프린트를 따로 그렇게 주지는 청원고는 주죠.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고난이도 문제 낼 때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변형해서 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청원고 문제 중에서 이번에 되게 고난이도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청원고에서 수학 1등급 맞은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거를 30초 만에 풀었어요. 왜? 진짜 거의 그 외우다시피 한 문제가 운 좋게 튀어나오는 케이스? 그래서 조금 별로예요. 한 번은 어떤 적도 있냐면은 제가 한 번은 보통 전년도 기출은 좀 풀게 하는데 전전년도 거까지 풀게 하는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전년도 거까지 정리 다 돼서 전전년도 것도 여유가 되니까 사회권반 친구들한테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한번 마무리 점검할 때 써보자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똑같이 숫자를 안 바꾸고 그대로 냈어요. 이게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너무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 반 같은 건 다 맞았는데 다 맞았는데 진짜 그거 안 본 친구들은 너무 억울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청원고는 약간 조금 자기의 옷이 좀 맞지 않는 느낌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하위권이 변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제형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고요. 네, 이거 말이 좀 너무 길어져서 요거를 또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한번 좀 드려볼게요. 뭐랄까 다시 한번 다른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자, 이쪽에 어디였더라? 내신대 좀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내신 대비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시험지를 가지고 넣었어요. 이건 어차피 뭐 단출할 건 아니니까 저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냥 어머님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있는 문제가 진짜 완전 옛날 것들까지 집어넣어놨고 이런 식으로 시험지 집어넣은 걸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매칭되기냐 뭐랑 매칭되기냐 1번 문제가 지금 뭐랑 매칭되어 있고 2번이 지금 이거 쓰여 있고 네 이거 분석하는데 이렇게 걸려요. 시험지 딱 집어넣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 연도 것까지 다 집어넣는다. 이제 예를 들면은 철학을 보고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는 시험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학년 걸로 한번 좀 봐볼게요. 네. 아니면 좀 이전 걸로 한번 좀 봐볼게요. 그래서 2022년 이제 1학기 기말 1학년 거구나. 1학년 거 한번 봐보실까요? 네. 요거 딱 보셔도 이 각각의 문제들에서 뭐가 쓰였는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AI가 풀어서 써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취합해서 만들어요. 그 만드는 거는 사실 뭐 좀 보여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어떤 느낌인지. 여기에서 문제를 쓰나?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 또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AI로 문제 제작하는 툴이고요. 여기에서 그 수학 개념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거를 많이 세분화해 놨어요. 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뭐 예를 들면 1학년 친구를 기준으로 아무거나 한번 예시를 들어봐 볼게요. 아까 전에 조합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 개 클릭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혼합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좋은 문제 만들어줘. 그러면은 네, 실행하면 만들어요. 조금 걸립니다. 한 1분 정도 걸려요. 얘는 쉬운 문제라서 하나밖에 개념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래 안 걸리는데 진짜 한 레벨 4급 되는 문제만 하더라도 한 4분 이렇게 걸려요. 실제로 이번에 그 6월 나왔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계값의 계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답 그리고 이쪽이 지금 풀이 해설이에요. 네, 단계별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명 학생 중에서 5명 1,000원을 선발하는 방법을 5명 전화 선발하는 거 요거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져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숫자를 무슨 뭐 좀 더 어렵게 바꿔줘 아니면 개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혼합형 문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딱 보이면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져서 네, 학생들 잡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아까 전에 100점 맞았다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당연히 후기를 썼겠죠. 네, 저희가 학생한테 뭔가 조금 글 좀 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쓴 거에서 가장 임팩트인 게 딱 하나예요. 철저한 관리. 아, 이보다 진짜 빡세게 맨투맨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곳은 못 찾겠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네, 분명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설명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좀 있으실까요?
아 너무 길어졌죠. 네네네. 한 반에 8명이라고 네. 했는데 1대1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부터 아예 그냥 판서수 없이 개별 맞춤으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진도가 다 달라서 이거 관리 안 되거든요. 8명이요. 근데 이게 판서를 한번 싹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나가는 자료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문제 풀고 이제 질문할 때 빠르게 한 사이클이 돼요. 네, 이 친구 보고 있으면서도 저 친구 눈빛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부족한지가 딱 느껴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하이브리드 수업, 네, 개별 맞춤형 판서를 좀 혼합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자료가 지금 어디죠?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 질문 집중 상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되면 자료 받으면서 그냥 이동하셔도 괜찮고요. 아니 저희 그래서 저 1층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직전이니까 이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혹시 여기 아이고 이거 기록을 못하셨구나. 왜냐면 저희 정보 활용도이나
고민이 아니라 질문이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혼란이나 이런 거 사실은 점점 이제 학생들이 밑에 학생들이 올라올수록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다 그런 부분을 떨어지잖아. 떨어져.